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 시간인데요. 먼저 연구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딥싱크를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딥싱크 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그래도 좀 약간 상승하는 장이에요. 네, 그렇죠. 예, 한동안 뭐 시장이 많이 폭락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현재 들어가 있는 양상이다라고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한 차례 큰 하락폭 이후에는 좀 시장이 조용하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좀 불안한 조정 국면 네. 예, 그런 상황들이 약간 소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내 쪽 상황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 지난 8월 6일이죠. 예, 코스피의 경우에 8월 6일, 물론 코스닥도 8월 6일이 이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어제 좀 한 차례 좀 많이 오르면서 예, 시장은 이제 상승 쪽의 시그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어느 정도 하방 사이드에 지지선을 확보해 가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1900선 정도에서는 일단 한 차례 지지는 성공을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아래쪽의 양상을 보시게 되면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 왔다 갔다 하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소형주 장세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일부 중소형주의 개별주 장세로의 전환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상은 이제 중소형주를 보면 코스닥 양상을 좀 봐야겠죠. 예, 코스닥 양상도 잠깐 살펴보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양상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 좀 더 그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 보실 수가 있죠. 예, 중소형주 장세로 전환되면서 코스닥 쪽은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됐어요. 예, 8월 이제 7일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월 7일? 8월 8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전환된 이후에 그곳으로부터 상승이 이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장세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스닥 쪽이 우세한 장세가 나타날 때 이런 중소형주 장세가 주로 잘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소강 상태에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주 장세의 양상을 보일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양상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일단 S&P하고 나스닥도 잠깐 살펴보죠. 어제 이제 S&P와 나스닥이 좀 밀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 있는 경기, 지금 S&P 상황도 지금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등락장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스닥 상황도 뭐 비슷합니다. 양상이 비슷하고 S&P 쪽 상황도 유로스탁스 쪽을 보면 유럽 쪽도 어제는 또 이탈리아 쪽에서 또 예, 아무래도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1년 2개월 정도 진행됐던 연정이 좀 위태위태해요. 예, 이러한 양상들이 반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하죠. 지금 현재 한 차례 큰 하락을 겪고 나서 시장에서 악재를 소화하는 국면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악재의 시발점 자체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죠. 예, 미국과 중국에서 시발된 이 문제점이 아직 크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은 있지만 또 뭐 어제 또 트럼프의 발언을 통하면 또 우리 또 기술 다 빼간다 뭐 이런 식의 또 엄포를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을 만큼 현재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안한 상황이죠. 이제 이러한 양상들은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구리 같은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리 같은 쪽의 원자재 시장은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역시 구리 역시 하방 사이드를 한번 붕괴시키고 나서 현재 추가적인 반등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치도 썩 좋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좀 줘야 해요. 근데 그쵸.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지표에 대한 이슈는 아직은 부정적.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이러한 감세에 대한 이슈와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부양책을 쓰겠다 쓸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좀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네. 단 전체적인 시장의 현재 전망은 아직은 하향 사이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조정 국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시장의 분위기에서 국내도 역시 큰 대형주 쪽으로의 자금 수요는 없지만 개별적인 중소형주에서의 반응들은 액션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러한 부분이 딥싱크 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딥싱크 쪽 상황을 이제 보시죠. 자, 최근에 이제 딥싱크 쪽 상황을 보게 되면 약간 양상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게 되면 스마트 모멘텀이 8월 달까지 양호한 상황을 보였었죠.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보면 7월 26일자 같은 경우를 보면 스마트 모멘텀은 5.8%, 뭐 코스닥이 마이너스 3.4%니까 포트 수준으로 8% 정도의 갭까지 끄는 등 굉장히 좋은 양상이었는데 그쵸. 8월 이후로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보다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모멘텀이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조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좀 빠른 사이클에 지금 모멘텀이 전환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번 장세의 약간 특징이 이번 반등 장세에 있었을 때는 일부 개별 테마의 모멘텀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번 8월장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8월달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쪽이 얼리버드 쪽인 것 같아요. 얼리버드 쪽 양상은 시장을 지금 비트할 만큼 굉장히 지금 좋은 수익률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7월 후반부터 이러한 양상이 보이는데 얼리버드 하면 특징 말씀드렸죠. 네, 저평가 쪽에 저평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전략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시장이 반등은 좀 줬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확산돼서 가기에는 네. 기술적인 반등이 코스닥은 거의 9%에서 10% 가까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젠 좀 힘겹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만 보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양상의 전환은 오히려 저평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 안에서도 좀 이따 이제 랭킹 쪽도 보면 특색 있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네. 뭐 한마디로 다시 압축드리자면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21일이에요. 자, 8월 21일이면 이제 요 7월 23일자에 있는 게 거의 이제 만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쵸. 만기에 도달하고 있는데 7월 23일 얼리버드의 특징을 보면 3.94%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때 동일한 시점에 코스피는 현재 시점에 마이너스 5.8%,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8%이니 전반적으로 10% 이상의 갭을 벌리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얼리버드의 이때 양상을 잠깐 보게 되면 초반에는 안 좋았어요. 즉 초반엔 뭐 시장보다는 좋았어요. 네. 하지만 시장보다 7월 달 한동안은 좀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락하는데 반대로 움직임이 보이죠. 네네. 그래서 8월 달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평가에 대한 요소 쪽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싸다란 말씀 계속 누누이 드립니다. 여기에서 앞쪽에서는 이제 급락장의 모멘텀 중심으로 한 이슈 중심으로 대응을 했다면 네. 이게 전체적인 대응의 무게 중심이 저평가 쪽과 실적 쪽 이슈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쪽에 염두를 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리버드가 그걸 현재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케이스를 보게 되면 8월 6일자. 8월 6일자는 가장 저점 부근이죠. 네, 예, 그렇죠. 올해 저점 부근에 있는 시점에서의 포트는 14%까지 수익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때 코스피를 보면 2.6%, 코스닥이 7.5%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장세가 중소형주 장세라서 개발주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코스닥보다도 무려 7% 배로 지금 성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가 좀 반등을 못하면서 어려운 국면이지만 네. 개별주 장세에서도 특히 어디에 있다? 저평가 요소가 강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수요가 몰렸고 상승이 컸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유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프로입니다.
프로. 자, 얼리버드 쪽을 약간 내리고 프로 쪽의 양상을 보면 대부분 프로도 시장보다 업빗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시장보다 지금 현재 이런 국면에서 계속 좋죠.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정도 수익률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 쪽에 대한 이슈는 말씀드렸듯이 프로는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디로 가느냐의 이슈가 강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면 개인보다 주요 수급 주체들이 돈을 잘 벌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7월 달 중반부터 주요 주체들이 산 종목들이 실적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 초 이후에 들어간 것은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의 수익률을 트래킹하면서 가는데 기관들도 어려워하는 장이에요. 말씀드리면 기관이나 주요 주체들 어려워하는 장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홀딩을 하면 올라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8월 초에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방 사이드에 안정성을 갖고 얘가 더 올라갈 거란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시장보다 시장에 있어서 주요 주체들이 가는 종목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전략은 이제 너무 올라간 거 쫓아가기 이제 늦었다. 네. 올라간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실적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살피면서 특히 저평가 요소 쪽에 이슈를 좀 자주 보시고 네. 그다음에 수급 쪽에 관련된 이슈도 자주 챙겨 보시면 요번 장도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상황이 현재 시장질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까지 저희가 딥싱글을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모멘텀을 통해서 종목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이 좀 가장 큰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종목이죠? 자, 그러면 종목 보러 가야죠. 네. 예, 종목 정보는 뭐 미리미리 들어간 서비스 종목들을 초반부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이미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8월 5일자, 6일자에 있는 8월 초에 있는 종목들인데 네네. 이때 이 정보들을 잘 받으셨으면 아마 다들 이 수익률을 올리셨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네, 예, 8월 초에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잡혔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8월 초에 올라간 종목들의 지금 탑 10에 있는 종목들은 가장 작은 게 25%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많이 올라간 게 35%. 그러니까 평균 잡은 어림 30%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8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이제 선별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8월 6일까지 굉장히 폭락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폭락을 할 때는 사실 뭐 실적이다 보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급으로 밀리는 장세에는 많은 종목들이 이유 없이 빠져요. 네네. 예, 답은 수급에 의한 하락인데 이때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때 옥석이 가려가지면 정말 좋은 종목인데 수급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면 박앤세일이라는 얘기죠. 예, 박앤세일이 되는 장들이 가끔씩 옵니다. 네. 예, 그런 장세에서 그런데 그런 박앤세일에서 종목 잘못 잡으면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런 저평가 요소들이 부각되고 실적에 대한 이슈들을 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면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30% 이상 수익률이 났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은 도대체 뭐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현재 1등은 LMS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리버드 쪽이고요. 저평가 쪽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얼리버드와 프로가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저평가 요소, 그다음에 프로는 수급 주체, 네. 스마트 모멘텀은 모멘텀 살아있는 애들, 그다음에 수급, 네. 모멘텀, 저평가.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현재 섞여 있는 상황이긴 그쵸. 해요. 예, 골고루 섞여 있는데, 첫 번째 보시는 이 LMS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핸드폰 쪽과 스마트폰 관련된 걸로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 요즘 소재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많이 나오죠. 요즘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 들어가는 업종들. 사실 이러한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에 영향 안 줬다고 할 수 없겠죠. 네, 예, 그렇죠. LMS도 자체적으로 실적도 좋지만 그 이슈도 함께 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L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시트를 만드는 건데 이제 시트를 붙일 때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붙일 때 뭐 몇 겹의 이제
그 도포를 해요. 그쵸. 도포를 하는데 필름류로 도포를 하는데 LMS는 그걸 복합으로 해서 한 장의 필름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최근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저가 쪽이 요즘 이제 전략이 많아지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고가폰,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제 많이 전략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서 예, 이런 쪽과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3, 4분기 쪽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성수기로 전환되죠. 네. 아무래도 뭐 명절도 껴 있고 이제 학생들 이제 뭐 졸업 시즌도 돌아오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쪽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이슈를 현재 안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LMS 보시게 되면 8월 6일자에 진입을 했는데 시장 올라오는 거에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쫙쫙 뻗어 올라갔었죠. 네네. 이 시점에 요 앞서서 보면 LMS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시장이 폭락하고 있던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잘 잡힌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프로가 잡은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네. 예,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2,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입니다. 그쵸. 즉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두 종목 다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 시장이 무너졌을 때 어닝 이슈가 좋았던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인수합병 문제 이슈가 많았었죠. 예, 그래서 하나 SNC도 인수를 했고 기계라든가 에어 쪽 부분이 다 지금 합쳐지면서 각각의 신규 사업에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2,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서도 실적 좋게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워낙 네네. 지금 현재 각 사업부 쪽에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편입된 종목들의 군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포트 자체가 안정화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종목을 단일 종목으로 대응해서 물론 포트 수익률을 30% 내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보시는 얼리버드 10 안은 10종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10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올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네. 예, 얘가 30%고 다 올랐으면 이게 30% 올라가야겠죠. 그쵸.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종목을 개별 종목으로는 사실 이번 장 대응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포트를 잘 구성을 하게 되면 각각 안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이런 시장이 밀릴 때도 이렇게 받쳐주면서 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밑에 보면 이제 네페스의 케이스에 보면 이제 스마트 모멘텀 쪽에 이쪽은 스무 종목으로 대응하는 전략인데 네. 예, 네페스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네페스는 이번에 조정이 좀 컸었죠. 그다음 어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예, 네페스 자체도 이제 소재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으로부터의 자립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케이스도 지금 현재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의 전략이 굉장히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후공정 쪽의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해요. 네네. 이쪽과 관련된 기대감이 또 어제는 또 폭발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이 좀 어려운 부분은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8월 달부터 이런 조정 국면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섞여 있어서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이 좀 눌려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아래쪽에 하방 쪽으로의 리스크보다는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오면 스마트 모멘텀 전략은 또 사실 살 거예요. 네. 예,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유지인트 쪽은 약간 이건 모멘텀 쪽 이슈가 좀 있는데 뭐 신약 개발에 관련된 신사업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이슈이고요.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나이스 정보통신, 네오이즈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적 이슈가 현재 동반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종목 랭킹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시장 전망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채워보고자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좀 큰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결국은 이번 장을 타개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요 주체들의 포지션의 변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뭐 앞서서 해외 동향하고 국내 동향은 말씀을 드렸고 현재 네. 수급 상황 잠깐 점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주식을 계속 팔아요. 네, 예, 그러네요. 코스닥도 팔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등 국면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안한 불안한 반등 국면이죠. 네. 예, 불안한 반등 국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타게 되지 않으면
쉽게 강한 반등 나오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재 반등 자체를 너무 큰 기대는 일단은 조금 접어두셨으면 싶고요. 네. 재밌는 거는 8월 6일자에 지금 선물로 강하게 현재 한번 매수한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현재 파생으로 현재 시장을 받쳐놓는 상황에서 시장을 파생으로 약간 끌어당기면서 일부 종목을 터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포지션으로는 약간 플랫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시장 자체 아주 썩 좋게 보는 상황은 아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반등 국면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주 장세는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리스크 관리 아직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의 주 중반이 다 왔는데요. 오늘도 오후장 대비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장 대비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